짐이 있네요. 이거는 전 임차인분이 짐을 놔두고 간 걸로 보이는데 물이 좀 새고 있는 것 같네요. 다 페인트 칠을 새롭게 해야 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핵꿈사의 빌리언입니다. 2,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빌라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핵꿈사 회원님께서 낙찰을 받으신 특수 물건입니다. 안산에 소재한 빌라이고요. 안산시가 크게 단원구, 상록구로 나눠져 있고요. 이 지도로 보시면은 중앙역이라고 있죠. 이 중앙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단원구, 동쪽은 상록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4호선이 쭉 지나가고 있고 수인 분당선도 지나갑니다. 딱 봐도 단원구 쪽으로 일자리도 더 많고 지하철도 더 많이 지나갑니다. 여기 보면은 서해선도 원시부터 해가지고 쭉 지나가고 있고요. KTX도 여기 초지역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안산선도 단원구 쪽에 많이 지나갑니다. 일자리를 보면은 여기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단원구 쪽에 있어서 일자리는 이쪽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왼쪽으로 가면은 시흥에도 여기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는 인근에 상당히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핵꿈사 회원님이 낙찰 받으신 빌라는 여기 상록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록구도 지하철역이 많이 지나가죠. 수인 분당선도 지나가고 4호선도 지나갑니다. 오늘 볼 물건은 여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빌라고요. 상록수역에서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 이룰 수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이 인근으로 보시면 대부분 아파트가 없고요. 빌라랑 다세대 주택이 많이 위치한 동네입니다. 인근에는 안산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가운데 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동네가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고요. 빌라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서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 수요도 꾸준하게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로 권리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분이 전세 계약을 하셨는데요. 전세 보증금으로 8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거주를 하셨는데 18년 5월 달이 돼가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소유자분께서 보증금을 안 돌려주신 거예요.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경매를 신청하신 거죠.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다는 거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경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임차인분이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감정가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세를 봐도 한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사이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가율은 좀 높은 편이죠.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 한 8천만 원 정도 2016년에 벌써 그 정도 받았습니다. 2016년 5월 16일에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순위 권리 설정 일자가 2017년 4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최선순위의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더 빠르니까 공부를 하신 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분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셨습니다. 이 임차인 분이 계속해서 여기 살 수가 없으시니까 다른 곳에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등기부를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이렇게 소유자분께서 임차인분한테 바로 보증금 변제를 안 해줄 때 임차인분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분은 본인의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돈을 배당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을 설정을 해두면은 등기부상의 권리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임차인분이 일단은 이사를 갔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실제로 탐문을 하시면서 이사를 가셨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사를 가셨냐 안 가셨냐에 따라서 물건 진행에 대해서 방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사를 가셨다고 하면 용도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감정가가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낙찰가가 한 2,5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으니까 임차인분께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이 임차인분은 권리상 정황상 실제 임차인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핵꿈사 회원님께서 낙찰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정충진 변호사님께 위장 임차인으로 소송을 의뢰를 해두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2,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면은 어느 정도 설정된 금액들이 다 배당을 받아가고 이 임차인분이 실제로 배당을 한 1,500만 원 이상 받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1,500만 원을 배당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보증금 전체를 다 돌려받을 때까지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는다는 거는 명도를 해준다는 말이 되는데 5,500만 원 아직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명도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계셔야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나머지 보증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버리면 이제 명도를 해주고 나서 그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분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해뒀으면 보증금을 당장 전액은 다 변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잔여 보증금이 남아있으면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안 됩니다. 등기부상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 임차인분이 당장에 배당받아 갈 돈은 배당을 받고 나중에 실제로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에 거주를 하신 게 맞다고 하면 그때 5,500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하고 당장에는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을 행군사 회원님이 확인하셨을 때 이사는 가셨던 거죠.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주지 않았지만 명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스킬이 필요하시겠죠. 협상을 풀어나가시는 스킬이 필요한 부분인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변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임차인분이 배당받을 금액, 그 1,500만 이상 되는 금액을 돈부터 먼저 배당을 받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5,500만 원이 전체 다 변제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자 마음대로 이 권리를 말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보증금 5,500만 원이 받을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맞다면 5,500만 변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물건의 가치가 뭐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되니까 물건을 매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세를 놔가지고 변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협상을 잘 진행을 해서 임차인분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고요. 근데 이분이 이사를 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상당히 오래돼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어요. 강제로 개문하는 거를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제 개문을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잘 설득을 드려가지고 강제 개문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전기가 끊기지는 않았고요. 예, 불이 다 켜집니다. 짐이 있네요. 이거는 전 임차인분이 짐을 놔두고 간 걸로 보이는데 이 짐을 다 빼줄 건지 그거는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서류를 드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짐까지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서류를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짐부터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물이 좀 새고 있는 것 같네요. 도배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보시면 곰팡이가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1층이다 보니까 많이 습하고 이쪽이 북쪽이어서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습기도 많이 차고 해서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일러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보일러는 교체를 했는데 깔끔해 보입니다. 여기 다 페인트 칠을 새롭게 해야 되겠고요. 짐이 없다면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월세로 놓으면 되는데 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당장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그 다음에 점유도 넘겨받았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월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들께서도 앞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권 등기가 그대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세를 안 놓아 주십니다. 대신에 월세 진행은 가능하죠.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설정하시고 월 차임을 좀 높게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면 지금 나와 있는 빌라 물건의 월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월세가 물건이 별로 없네요. 한 7평짜리가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면적이 2배 정도 더 넓으니까 월세를 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44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보증금이 상당히 커집니다.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세 33만 원에 구인을 하고 계시네요. 상록수역 인근으로 보면은 조금 작은 평수들이 다 월세가 보증금 3천에 50 이렇게 월세가 낮지가 않습니다. 2천만 원 하면 투자금도 회수를 하고 월세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전한 물건들을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지,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계약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설득만 해내시면 투자금도 회수하시고 월세 50만 원을 쭉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동안 월세 수익을 누리시면서 계속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혹시나 소송에서 진다면 보증금을 변제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변제를 해드려도 손해 보실 게 없죠. 월세를 그동안 받고 계셨으니까 손해 보실 금액은 없습니다.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이 투자 방법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런 방법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만 설득하시면은 보증금도 회수하시고 월세 수익 누리시면서 증소까지 하면은 차익도 크게 낼 수도 있고요.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 됩니다.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월세 수익은 이미 받았으니까 손해보는 금액은 없다. 특수 물건이긴 하지만 접근 방법 자체는 특수한 건 아니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은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어도 월세를 놓을 수 있는 물건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물건 검색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